스산한 오후. 오늘은 로얄 경기연맹 부산 지부팀과 함께 장용수 선장의 배를 찾았습니다. 저녁에 비 소식이 있다니까 서둘러 해운대 선착장을 떠나가는 배. 오늘따라 부산 날씨가 흐린 고로 선장의 포인트 선정이 중요할 텐데요. 최근 해운대 앞바다엔 평균 30에서 40cm의 준수한 정갱이들이 올라온다고 하네요. 날씨는 흐려도 오전 조가가 좋았다니까 한번 기대해 볼까요? 선착장에서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도착한 포인트. 포인트에 도착해보니 바다 상황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몰아치는 파도가 과연 낚시가 될까 의문이 들 정도네요. 그래도 조항이 좋았다는 말을 믿고 서둘러 낚시 준비를 해봅니다. 일기예보가 늘 맞아떨어질 순 없지만 왜 이럴 때만 틀리는지 야속하네요. 네, 반갑습니다. 유일입니다. 저희가 찾은 곳은 해운대 바로 앞바다입니다. 저쪽 보시면 해운대가 바로 보이시죠, 그죠? 강한리요, 강한대교도 보이시고, 그죠? 저희가 이 장마철 중간에 잠시 짬낚시하러 왔는데 이쪽에 지금 최근 조항이 전갱이 40급 그리고 상사리급 참돔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 하니까 일행들끼리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 낚시는 제가 이거 잘 안 해봤는데 10개짜리 카드 이게 잘 된대요. 오늘 좋은 조항 있을 겁니다. 열심히 낚시해서 고기 잡아야지. 자, 그 비가 좀 뿌질뿌질 오는 게 이게 조금 안 좋은데 바다상에 지금 노을도 조금 있고 안개도 지금 많이 끼어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뭐 과연 조항이 뭐 좋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져봅니다만 잘 된다 하니까 믿고 우리 선장님 말씀 믿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야, 색다른 낚시네. 딱 편안해 딱 서가지고 그래. 고기가 물어라. 오늘은 낚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으니 서둘러야겠죠? 정갱이와 더불어 잘하면 참돔도 올라온다니 기대해봅니다. 그때 갑자기 닻을 올리기 시작하는 장용수 선장. 포인트 이동? 선장님 포인트 이동해요? 지금의 포인트 바닥이 모래지형이라 이동하기로 결정했다네요. 그때 갑자기 환호성을 지르는 류재일 프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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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데 삼치가 확 물으면 어쩌지? 삼치 잡을 때 끌고 다니는 거 그나 같아. 이야, 이야, 우와! 순식간에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낚시 준비하세요. 이번 포인트는 바닥에 여밭이 형성이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선장의 빠른 결단이 과연 좋은 조가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포인트를 약간 이동했습니다. 아까 저희가 처음 배를 댄 곳은 지형이 전부 다 이렇게 뻘정이라서 뭐 별다른 조과가 없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여밭 쪽으로 저희가 이동을 한 상태거든요. 자, 여기는 여밭이니까 고기 많겠죠, 그죠? 기대를 해보고 낚시해 보겠습니다. 그때 배 뒤쪽에서 들려오는 소리. 오늘의 첫 입질인가 보네요. 과연 어떤 녀석이 올라와 줄지. 준수한 씨알의 볼락. 시작이 좋네요. 지금 나오는 어종들이 참돔, 상사리급하고 전갱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 45, 40 이런 것들이 오늘 오전에 조항이 억수로 좋았대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온 거니까 한번 기다려 봅시다. 전갱이가 한 40급 되면은 아이고 정말 뭐 다른 거하고 안 바꿀 정도로 맛있는 건데 귀한 어종인데 상사리 참돔과 전갱이 대상 어종입니다. 날씨의 영향 때문일까요? 활성도가 좋은 편은 아니네요. 그때 뒤쪽에서 다시 무언가를 잡아내고 이에 질세라 옆에서도 릴레이 입질을 받는데 성공하는데요. 이번에 올라온 녀석은 묵직한 열기. 이런 날씨에도 고기가 올라온다는 게 그저 다행이네요. 그때 무언가 물었다는 박홍성 프로. 그 정체가 궁금한데
꽤나 큼직한 씨알에 보리멸이 올라와줬네요. 갑자기 눈에 띄게 활성도가 좋아진 배 위. 이제부터 본격적인 낚시가 시작될 테니 어깨에 힘을 줄 시간이네요. 왠지 예감이 좋다는 청국동 프로. 오늘의 대상어 대물급 정갱이일까요? 우와. 뭔데? 이봐. 시야 좋다. 이거 봐라, 이거. 이야, 이거 왕꼴락이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볼락 녀석이었네요. 아, 죽인다. 멋지다, 최고다. 큼직한 사이즈의 볼락에 미소가 절로 지어집니다. 왔어. 뭘까요? 아, 어디 보자. 이번에도 기대할 만한 녀석인 듯한데. 이야, 대봐라. 이야, 멋지다. 에? 야, 참돔. 상사리. 아니다, 전갱이다. 오, 전갱이. 이야. 이야, 이거 슈퍼마켓 전갱이다. 무려 45cm의 대물급 정갱이가 올라와줬네요. 나름 묵직한 손맛을 선물해준 대물급 정갱이. 날씨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조항을 믿고 오길 잘한 것 같네요. 아싸, 나는 왔다. 그때 류제일 프로의 낚싯대에도 입질이 찾아오고 뽕돌무게인지 고기 무게인지 구분이 안 된다. 입질이 왔다는 말에 뜰채를 준비해주는 장용수 선장. 고기는 있는데. 자, 올라온다. 뭐가 올라올까요? 어이구야, 2마리다. 하지만 작은 씨알에 뜰채를 뒤로 한 채 가버리고 마네요. 선장님 왜 뜰채 안 줘줘요? 아니, 이야, 투피다. 하나 방생. 에이, 하나 떨어지겠다. 에이, 춤을 추던데 이거. 저도 45 정경이 도전합니다. 이제 입질 왔으니까 오겠지, 큰 거. 왔어요. 새끼. 누가 왔는데? 아가야. 아가야, 참고? 아니, 아가야. 나가영 프로도 작은 씨알의 정갱이를 한 마리 추가해봅니다. 여기저기서 올라오는 고기들. 비가 오는 와중에도 고기는 풍년이니 참 신기한 광경이네요. 이번엔 강석봉 프로의 동태가 심상찮은데 어떤 녀석일까요? 끌어올려보니 웬 용치 놀리기. 그 와중에 씨알은 준수하네요. 대상어가 아니라 실망한 기색이 역력한 강프로. 그래도 저 정도 씨알의 손맛이면 나쁘지 않은 셈이죠. 입질 풍년에 다들 비가 오는지도 모르고 낚시를 하는데요. 그때 류프로 또 한 번 입질을 받아냅니다. 또 작은 씨알 같은데? 어이, 아니다. 이건 좀 크다. 야, 느낌이 틀리네. 이야, 아이고야. 이런 재미가 있구나. 오이구야. 아니, 왜 다들 내 터지기를 바래요? 어이구, 꼬로박다. 야, 막는다. 천천히 해요, 천천히. 작아요, 선장님. 또 뜰채 던지시려고? 예? 또 뜰채 던지시려고? 아이고, 크다. 아이고, 크다. 아이, 좀 크잖아. 이거는 고기가 아니야. 이 정도면 괜찮잖아. 있어봐. 자, 28, 29. 정갱이 녀석인데
사이즈는 꽤 묵직하네요. 씨알은 잘지만 멋지다. 아이고. 뒤쪽 조사에게도 입질이 찾아오고 이번 역시 낚싯대 힘새로 보아하니 기대가 되는데요. 이런 환경에 날씨까지 좋았으면 조항이 폭발적이었을 텐데 아쉽네요. 정갱이와 다양한 종류의 고기들이 줄줄이 올라오지만 점점 기세를 더해가는 비바람에 아쉽게도 철수를 결정합니다. 예, 오늘 저희가 이 장마철 와중에 잠시 짬낚시를 한번 나가봤습니다. 이게 체험 낚시라고 하죠, 그죠? 안 해본 낚시, 그리고 또 초보님, 조사님들도 언제든지 와가지고 즐길 수 있는 낚시, 그걸 참 즐기고 왔는데요. 어종은 뭐 다양하게 우리가 봤습니다. 뭐 전갱이부터 뭐 용치 놀래기, 그리고 보리멸 이렇게 좀 다양하게 봤는데 좀 아쉬운 거는 참돔을 못 봤어요. 참돔 농락하는데 오늘 다음에 또 보면 되고. 자, 선장님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예. 선장님, 예. 요 장마철을 준해서 잘 되는 예. 어종과 또 장마가 지나면 어떤 패턴의 낚시가 되는지 간단하게. 예. 7월부터는 뭐 참돔하고 전갱이로 계속 나가고요. 9월 중순에서 10월 초쯤은 부시리로 해서 그렇게 쭉 나갈 겁니다. 예. 이 장마가 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뭐 참돔 부시리. 참돔, 부시리, 전갱이 그렇게 세 가지. 예. 근데 아까 보니까 전갱이 씨알이 막 거의 뭐, 와, 완전 대박인데 45cm 정도 되는 이런 전갱이가 나왔는데 예. 그런 씨알들이 자주 나오나요? 호가다 좀 나옵니다. 보면 48, 49 그렇게 해서. 전갱이가? 예, 씨알은 좋습니다. 보면. 참돔은 보통 씨알은 어떻게 되죠? 참돔은 보통 25에서 45 그 정도. 예. 전갱이는 좀 올라오다가 좀 터지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보면. 예. 이거 오늘 저희가 이 해운대 앞바다에서 체험 낚시를 잠시 즐겨봤는데요. 선장님이 우리 릴링할 때 천천히 좀 해주십시오 하는 이유가 이 전갱이가 이게 입술이 약합니다. 그래서 싸게 이렇게 강제 릴링을 하다 보면 터지는 경우가 많죠, 그죠? 예, 많죠. 예. 그래서 선장님이 손님들도 힘으로 하다 보니까 힘으로 하면 안 되는데 노래나무로 해가지고 그렇구나. 이렇게 주고 빠지고 하면서 올리면 되는데 최대한 천천히 감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오면 아까 장비가 다 비치가 돼 있던데 이거 다 그냥 무료로 저희가 선비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선비 안에. 예. 그러면 여기는 진짜로 가족분들끼리 오셔가지고 체험 낚시 한번 해보시기 딱 좋습니다. 그리고 어종도 좀 다양하게 나오니까 한번 놀러 오십시오. 이 해운대 앞바다 경치도 억수로 좋은데 오늘은 안개가 좀 끼는 바람에 그 뛰어난 절경은 조금 못 봐서 아쉽습니다만은 예. 체험 낚시 짱입니다. 짱.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을 담당할 마빈 크로스핏의 김은영 코치입니다. 오늘 배우실 운동은 몸통의 안정성과 그리고 어깨의 움직임, 고관절 움직임을 한 번에 접할 수 있는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누워서 하는 동작이고요. 제가 하는 동작을 보고 한번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누워서 하는 동작이고요. 매트 위에 편하게 누워 볼 건데요. 누운 상태에서 편하게 어깨랑 키랑 멀어지시게 당겨주시고요. 등을 붙이고 누우실 거예요. 근데 이때 등이 굽어서 아치형이 되시면 안 되시고요. 등과 바닥이 떨어지시면 안 되세요. 이때 등을 최대한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다리를 90도 올려주시고 발끝 당겨주실 거예요. 무릎 간격도 똑같이 어깨 넓이 정도로 유지해 주시고요. 양손도 똑같이 넓이 손바닥을 마주보면서 어깨 넓이 정도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때 계속 등이 올라가시면 안 되시고 등은 항상 바닥을 당겨 주셔야 되시고요. 이때 천천히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천천히 어깨를 올려서 하늘로 향하도록 다시 내리고 이 동작을 하실 건데 올라가는 동시에 어깨가 만약에 뜨게 되시면은 할 수 있는 가동 범위까지 요까지 하셔도 괜찮으시고요. 만약에 가능하신 분은 최대한 등의 바닥을 붙인 상태에서 쭉 갔다가 다시 천천히 올라오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다리 내려가 볼게요. 다리는 각도를 똑같이 유지해 주신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등이 뜨지 않도록 천천히 바닥을 뒤꿈치를 터치하시고 천천히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 동작을 한번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누운 상태에서 다리는 접어서 90도 올려주세요. 오케이. 그리고 무릎 간격도 어깨 넓이로 유지해 주시고요. 발끝은 살짝 당겨주시면 심하게 말고 천천히 90도 당겨주시고요. 발목도 이렇게, 그 다음에 양손 머리 위로 나란히 이렇게 하셔서 손바닥 터치해 주시고요. 이때 등에 손을 넣었을 때 등이 이제 손이 들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바닥으로 지그시 당겨주시고요. 천천히 등이 뜨지 않은 가동 범위 안에서 팔을 올렸다가 등이 뜨시면 안 되시고요. 천천히 다시 내쉬면서 한 번 더 갈게요. 숨 들여 마시고 내쉬고. 오케이. 이번에는 다리 각도 그대로 살린 상태에서 뒤꿈치를 바닥에 터치 내려갔다가 발끝만 찍으시면 되세요. 한 번 더. 굿. 오케이. 항상 몸통의 안정성을 확인하신 상태에서 팔과 고관절 움직임이 이루어지셔야 되는데 이제 딱 고무줄 밴드를 사용하셔가지고 내가 등이 최대한 얼만큼 붙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편하게 등 살짝만 띄워주세요. 잠시만요. 오케이. 밴드를 고정시켜서 등을 최대한 붙여주시고요. 다시 다리 각도 올리시고 팔 나란히. 제가 밴드를 당길 건데 당길 때 밴드가 빠지지 않도록 최대한 몸통의 안정성을 고정시켜 주셔야 됩니다. 팔 먼저 올라갈게요. 하나. 내쉬면서 오케이. 다리 다운. 업. 오케이. 이번에는 팔과 다리 동시에 가볼게요. 하나. 업. 둘. 업. 오케이. 이제 등이 뜨시는 경우에는 이제 밴드가 빠질 거세요. 오케이. 요런 식으로 다시 한 번 더 동시에 팔과 다리 동시에 가볼게요. 오케이. 요런 식으로 빠지시면은 몸통의 안정성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실행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밴드가 안 빠지도록 항상 등은 바닥에 붙여 주셔야 됩니다. 와, 잠깐 따라 했는데요. 땀이 엄청 많이 나고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나름 평소 건강관리 많이 했는데 요 동작들 자체가 TV에서 보는 거하고 직접 해보는 거하고 너무 차이 많이 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간단한 동작이라고 그냥 TV에서 보는 걸로 그치지 말고 한번 다들 따라 해보면 굉장히 좋은 운동 효과를 느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패밀리의과병원 이승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근골격계 질환 중의 하나인 골관절염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퇴행성 관절염이라고도 불리는 근골격계의 가장 흔한 질병 중의 하나입니다. 뼈의 관절면을 감싸고 있는 관절 연골이 마모되고 또 연골 밑에 뼈가 노출되어서 관절 주변에 활액막에 염증이 생겨서 통증과 변형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발생하는 병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 몸의 관절에는 뼈와 뼈 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하는 부드러운 연골이 있는데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이 연골이 손상되는 것이 바로 골관절염입니다. 유전적인 소인도 있고 비만이나 관절의 외상, 염증으로 인한 연골 손상 후에 잘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퇴행성 관절염은 약한 연골을 오랜 세월 동안 무리하게 사용했을 때, 비만이나 심한 운동으로 관절에 무리를 많이 주었을 때, 어려서부터 관절에 병이 있어서 오랫동안 병을 앓았을 때 발병합니다. 따라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간단한 문진과 진찰로서 골관절염을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에 골관절염이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다른 원인이 병합되거나 증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른 원인을 감별하기 위해 관절에 물이 찬 경우 관절의 물을 뽑아 검사를 하거나 다른 질환에 대한 피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현재까지는 골관절염을 완전히 정상으로 되돌리는 치료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고 적절히 치료하면 골관절염의 악화를 예방하고 지연시킴으로써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골 성분 제제인 글루코사민과 같은 약품들이 도입되고 있고 실제 유럽 등과 미국 등에서 임상 실험뿐만 아니라 현재 활발히 환자들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의 방법으로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 수술을 고려하게 되는데 수술은 관절경을 이용하기도 하고 비교적 활동적인 사람에게는 뼈의 모양을 올바르게 해주는 절골술 등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 밖에 관절 연골을 이식해줄 수도 있지만 이식술은 국소증 영역에 있을 때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골의 마모가 넓게 퍼져 있는 퇴행성 관절염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치료법들이 현재 소개되고 있고 또한 각 병원들에서 활발하게 치료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무릎 관절이나 다른 부위의 관절로 인해서 불편함이나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은 근처에 있는 병원에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서 관절염으로부터 해방되는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